안녕하세요, 덕입니다. 오늘부터 논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제1편 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제1장입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유붕 자원방래 불영 락호 인부지 불온 부력 군자호.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아들 자자로 많이 알고 계신 이 글자는 공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자왈로 시작하면 공자의 말씀을 뜻하죠. 저 시대의 자는 원래 어떤 사람에게 존칭으로 붙이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선생님 정도의 호칭이 되겠죠. 따라서 흔히 쓰는 공자님 하면 역전 앞이 돼버린다.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본명이 공구였는데 공자라고 높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맹자 같은 경우에도 본명은 맹가입니다. 그리고 관자가 있는데 관자는 책도 있죠. 앞에 맹자도 사서 중에 하나지만 이 관자라는 양반은 분명히 관이오인데 관이오라고 하는 것보다 관중이라고 해야 많이 아시겠죠. 춘추 옥패 중 첫 번째로 폐업을 이룬 제황공을 보필했던 명재상. 사실 황공은 그냥 보필당하고 관중이 폐업을 캐리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설계하고 캐리했다. 아무튼 그 관중은 그 환공이 관중 보고 중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버금가는 분이다 이렇게 불러갖고 그게 붙어서 관중이 돼버렸는데 본명은 관이호였습니다. 그래서 자왈, 여기서 가로왈자는 가로대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 말이고 높임말로 하면 가라사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왈을 저 어렸을 때는 공자께서 가라사대로 많이 독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는 말씀하시기를 그걸 예스럽게 이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도로 독해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학자입니다. 배우다. 배움의 목표는 군자가 되는 것이겠죠. 군자는 불기라 하였으니 불기 여기서 아니 불자의 그릇 기자죠. 그러니까 그릇이 아니다. 뭔가 이렇게 둥글거나 네모지거나 크기가 이렇게 작거나 크거나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지 않다. 그래서 풀어보자면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어떤 배움보다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배움 쪽에 가깝지 않을까. 논어에 언급된 걸로 미루어 볼 때는 예의 범절, 때와 장소, 스스로와 상대방의 격식에 맞는 예절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TPO에 맞는 에티켓. 그리고 시, 음악, 활쏘기, 역사 등등은 꼭 배워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군자가 된다는 거는 대학을 응용하면 선비의 야망이죠. 대학의 삼강령,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그리고 팔조목이죠.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지국, 평천하.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대학을 한번 같이 읽게 되면 같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을 이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습을 연결해주고 있죠. 학 앤드 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때 시자입니다. 논어는 이 학이 시습지 첫 문장부터 의미 해석이 이론이 많다는 것 같은데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이라고 보통 독해하는데 이 때로가 대체 뭐냐가 그 주제죠. 그 때 시자는 늘 기회란 뜻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저는 이렇게 한번 독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새로 배운 것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까먹을 때쯤이 되면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복습한다. 불교로 치면 선종의 돈수가 아닌 교종의 도노 점수가
불교와 상통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불교에 대해서는 뭐 중고등학교 도덕 윤리 그리고 대학교 기초 교양 정도 수준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뭐 깊게 갔을 때는 달라 이러면 아마 그 다르다고 하는 분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익힐 습자입니다. 익혔다는 것은 익숙해졌다는 것으로 그것이 반사적으로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몸에 배일 때까지 익힌다. 그 몸에 배다는 여러 번 겪거나 치러서 아주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죠. 다음 갈지자입니다. 여기서는 학을 받는 대명사로 쓰였는데요. 그 갈지자 용법을 보시면은 보통 갈지라고 외우지만 한문 문장에 가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죠. 그것보다는 여기서의 용법처럼 대명사, 그것, 그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경우나 뭐뭐의, 일본어의 노에 해당하는 그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배우고가 되는 건 아니고 배운 것으로 받겠죠. 대명사로 받는다 그랬으니까요. 뭉쳐보면 학이 시습지는 배우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역열호. 여기서 중간에 열자는 보통 말씀 설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기쁠 열자도 되지요. 전차 문장을 한번 보면 아니 불자는 기쁠 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지 아니하다. 또 역자 같은 경우에는 뭐 뜻이 또인데 통상 그렇게 독해를 하지만 첫 문장부터 또라고 하니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앞이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논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대 이렇게 책 편찬하기가 되게 노력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이유여서 그 쓰는 거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탑으로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런 맥락들을 전해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또 역자를 강조사로 이해하게 되면 해결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조사 허자는 의문문을 쓸 때 보통 쓰이지만 뭐 감탄사로 끝나는 문장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감탄사로 끝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독해처럼 이 의문문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제자에게 이러이러하면 대단히 기쁘겠지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다음으로 유붕자원박례입니다. 있을 유자는 그 법붕 이하 구문을 가정문 만약 뭐뭐 하다면으로 만드는 용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있을 유자는 뭐뭐 하다면 법붕자는 당연히 여기서 주어여서 벗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자는 어디서부터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원방 같은 경우 먼 곳이라는 뜻이죠. 방자가 어느 곳처 이런 거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쓰여서 먼 곳으로부터 올래 벗이 왔다 그랬다면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먼 곳에 사는 벗이 나를 찾아오면 불역락호 매우 즐겁다. 뭐 일반적인 독해처럼 이러이러하면 대단히 즐겁겠지 또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인부지불온의 인 같은 경우는 뜻이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보통의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평범한 혹은 소인배인 사람으로 쓰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군자가 나를 못 알아봤다고 하면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알아볼 만큼 훌륭하게 수양이 돼 있지 않구나라고 해서 화내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웠을 거예요. 더 정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될 건데 그냥 못 알아봐도 화를 안 낸다. 그거는 뭐 급도 안 되는 애가 와갖고 못 알아볼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 소인배가 날 몰라봐도 화내지 않는 걸 훌륭한 사람의 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해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 근데 뒤에 부력 군자호가 있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다면이 되겠죠. 부력 군자호 매우 군자로구나. 여기서 군자란 무엇인가? 그때 시대에는 원래 지배층을 의미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나 제후 말고요. 사, 대부, 뭐 이런 뭐 조선시대 때는 사대부라고 이렇게 합쳐서 얘기했지만 원래는 대부가 공경이니까 그 경대부라고도 하죠. 그 대부가 먼저고 그 다음이 사인데 뭐 아무튼 그런 지배층을 일컫는 말이지만 논어에서는 사실 이 군자라는 게 의미가 조금 달라서 이거를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아니라 그 어조사 호자를 의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어조사로 생각해서 이러이러하면 대단히 군자이겠지? 뭐 이렇게 독해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부력 뭐뭐호라는 문장을 한번 다시 보시죠. 부력 A호 하면 매우 A하구나, 대단히 A하겠지, 뭐 이런 뜻인데 앞에 예문이 3개가 있었습니다. 부력 열호, 부력 락호, 부력 군자호.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